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죠.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왔던 허생전을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한 패러디 작품인 허생의 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잘 보고 와야 학교에서 또 재밌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 잘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들어봅시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은요, 이남희라는 작가의 허생의 처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을 보는 이유는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허생의 행위, 허생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책에만 몰두했던 행위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매점매석을 하는 등 빈섬에서 이상국가를 실현한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해볼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허생전에서 알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나타난 허생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서 허생의 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배움 목표는요, 엮어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허생의 행위와 말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배움 목표를 가지고 허생의 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예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 허생의 아내는 10살 때 병자호란을 당해 가족과 이웃이 적의 칼날에 무수히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다. 오타가 있었네요. 경험한다. 당시 그녀는 친모, 서모라는 건 아버지의 첩과 함께 적병에 붙들리게 되는데, 이때 친모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서모는 살아남아 주위의 비난을 견디며 평생 자식들을 미우고 집안을 돌본대요. 자, 그래서 허생과 부부가 되었지만 무사람들은 총명하고 장래성 있는 인재라고 높이 평가받던 남편은 여러 날 굶으면서도 태연히 독서만 할 뿐 가족의 생계는 도무지 돌볼 생각이 없었대요. 자, 우리가 읽었던 허생의 내용과 비슷하죠? 자,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때 나는 똑똑히 알았다. 자, 여기서 일단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죠? 맞아요. 허생의 처예요. 이 허생의 처는 허생의 처가 중심인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남편은 언제까지나 저렇게 책을 끼고 신선 노름을 할 터이고, 언제까지나 책을 끼고 신선 노름을 할 터이고, 나는 언제까지나 굶주려야 할 것이라는 걸, 자식마저 없으니 난 죽어서도 제사밥도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굶주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생계엔 관심이 없는 허생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나 굶주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점차 사물성을 잃어갔지만 이 허생의 아내는 감히 대놓고 불평하지는 못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이 조선사회는 어쨌든 유교사회. 즉 유교사회라는 건 가부장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부장적 현실이라는 건 당연히 남자의 지위가 여자보다는 높았던 현실이겠지. 그러니 이런 생계에 관심도 없고 생계의 유지에도 노력하지 않는 이런 허생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이런 가부장적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허생의 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막 울화도 쌓이고 폭발도 했어요. 허생의 처가 생각하기에는 앞도 뒤도 캄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첫 장면을 쭉 보니 우리가 읽었던 뭐랑 똑같은 이야기죠? 허생전의 첫 부분.
즉 발단 부분이었죠. 그래서 발단 부분의 내용을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한번 써봤다. 요렇게 패러디하고 각색했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밑에를 보면 펜이 좀 말이 안 듣네요. 자,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 배운 것이 고작 어찌 하겠소 따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 이제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허생의 아내는 허생에게 우리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 집안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라고 하지만 허생은 그렇게 생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는 집을 나가 5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5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간 부분 줄거리를 보면 허생은 집을 나와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대요. 이 능력 시험한 건 뭐였죠? 성공을 거뒀거는 빈섬 에 가서 이상국가를 실현한 것. 또 이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전에 사재기 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 요런 등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허생전에서는 이런 허생의 모습을 긍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인물이구나.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구나. 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허생전의 내용을 기억을 해봅시다. 자, 하지만 허생의 아내는 남편의 소식을 전혀 모른 채 혼자서 집안을 돌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5년 만에 다시 남편이 돌아왔지만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내한테는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욱 오만해지고는 더는 글을 읽지도 않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허생의 아내는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싶은 욕망이 더욱 부풀게 된다라는 게 중간 부분의 줄거리네요. 자, 한번 다시 밑으로 읽어봅시다. 자, 사람들은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등이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라고 하면서 바깥 세상에서의 허생, 바깥 세상에서 허생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생의 모습 이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일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허생의 모습은 집안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허생의 모습이다. 처가 생각하는 허생의 모습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생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쭉 읽다 보면요. 이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나타나냐? 여기서 나라는 건 허생의 처죠. 처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이 중요한 가치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삶의 행복. 자, 근데 이런 삶의 행복을 지금 허생은 집안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나가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
라는 점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허생의 처가 허생에게 비판하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남편이요, 다시 출유하려 한대요. 지금 집 밖으로 다시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라고 아내가 물어보고요. 이 아내의 대답에 대해서 허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고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지금 집에 없고 자기는 집에서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가 어렵소 라고 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 허생이 어때요? 허생의 무책임한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인 거죠. 자, 그랬더니 아내가 좀 단단한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랬더니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혼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지금 허생이 또 요런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우리가 혼인 사이인데 어찌 쉽게 깨트린단 말이요? 사람에게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신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신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은 지금 허생이 관념뿐인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집에서는 아내를 도와서 일을 하나도 안 하지만 그냥 겉으로 말하기는 너랑 나랑 혼인한 사이니 유교적인 가치관인 믿음, 신의가 중요하다. 그러니 집을 지켜라. 지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이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허생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허생이 또 다시 반박을 해요. 사대부 집 어디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라고 하면서 지금 또다시 뭐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인륜, 예의, 염치 모두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이었으니까.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아내가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리도록 웅크리고 바느질하는 게 지금 인륜입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이 넘도록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하는 겁니까?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는 것,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지금 허생 아내의 가치관에 대해서 보여줘요. 자, 그럼 허생 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 일단 유교적 가치관은 아니란 소리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라면, 이때 당시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아니라면 이 허생의 처는 뭐를 중요시하는? 당연히 실용적인 것,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후생의 가치관, 요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허생의 아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다시 한번 한마디로 나오네. 자,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허생처의 중요시하는 가치관인 실용적인 가치관, 후생의 가치관이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자, 그랬더니 기다리는 게 부녀의 아름다운 덕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허생의 중요시하는 가치관인 유교적 가치관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생의 처가 정말 폭발을 했는지 계속 자신의 그런 억울함, 그리고 허생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나는 앞으로도 뒤로도 어둠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절망만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자, 이 부분을 좀 봅시다.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즉 밖에 있을 때는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용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만물은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사용돼야 한다고 하셨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깥 세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허생의 모습을 허생이 아내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허생의 모습이 비판적 지식인이고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볼 때 자체는 허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당신도 세상에 있는 소위가 없고 당신을 따르는 나 역시 그래요. 당신은 붕세요. 이건 큰 참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붕세를 허생에 비유를 하고 난 참새, 이 작은 큰 뜻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허생의 처에 비유했는데 당신의 높은 경지, 이렇게 바깥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비판적 지식인이 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그런 높은 경지에는 따를 수가 없다. 왜?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난 단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난 앞으로도 그걸 따라 살 거예요. 자, 그럼 이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맨 마지막 줄,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중시하는? 실용적인 걸 중시하는 아내의 모습, 이 마지막에 나타나면서 집안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허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마지막까지 담으며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허생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 속에서는 허생은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반면에 허생의 처는 어떤 가치관? 실용적인 가치관, 즉 실학적 관점을 지닌 사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허생전과 또 약간 다른 느낌의 각각의 갈등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허생은 뭘 중시한다? 명분, 그리고 이니에지의 그런 정신들, 도를 중시하지만 허생의 처는 실용성, 이렇게 자신의 삶의 행복, 당장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허생의 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수업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숙제는 이렇게 1, 2, 3, 4번 질문에 답해 오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쭉 정리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짝끼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선생님이랑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영상 꼭 집에서 열심히 보시고요. 우리 학교에서 만납시다. 고생했어요.